지난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 인천 송도, 인덕원, 동탄, 파주, 운정 등 지하철 개통이 예정된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컸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들이 다시 하락하면서 교통호재로 가격이 많이 올랐던 아파트들 역시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정되었던 교통호재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런 하락 시기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저평가된 단지들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버티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수도권 교통망 10개를 살펴볼 건데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교통망은 GTX입니다. GTX의 경우 어느 정도 노선이 확실시되어 있고 착공을 했거나 착공 예정일, 완공 예정이 예상 가능한 노선이 GTX A, B, C 노선입니다. 이 노선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수도권 교통망 첫 번째 GTX A입니다. GTX A의 경우 파주 운정에서 일산, 창릉 신도시를 거치고 연신내, 서울역, 강남, 수서, 성남, 용인 동탄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사업 구간인 삼성역 노선의 경우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지연으로 인해 28년 4월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4년 하반기에는 운정에서 서울역, 수서에서 동탄 구간 분리운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일반 분리운영이 되어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특히 동탄역, 용인역, 운정역, 킨텍스역을 이용 가능한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동탄역, 용인역 이용 가능한 분들의 경우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가장 핫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인 판교에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정역, 킨텍스, 대곡역을 이용 가능한 분들의 경우 서울역으로 약 1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서울 쪽 일자리로 오고 가는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GTX A 노선 운정역의 역세권인 운정자이 시그니처의 경우 최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650가구 모집에 4만 1000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수도권 교통망 두 번째 GTX B입니다. GTX B의 경우 인천 송도, 인천시청을 지나 부천, 여의도,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 별내, 마석을 지나는 노선입니다. 24년도에 착공하여 30년에 개통 예정이며 인천 송도와 시청역 사이에 수인선 정착역을 신설하는 것과 조기 착공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노선의 가장 큰 호재를 받는 것은 송도인 것 같은데요. 송도는 GTX 없이도 충분히 좋은 입지의 동네이지만 실제로 2021년도에 GTX B 노선의 영향에 힘입어 송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GTX B가 들어오면 인천대 입구역에서 가장 큰 호재를 입는 곳은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인데요. 해당 단지 35평의 경우 21년 9월 14억 5천의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약 14개월 뒤인 22년 11월에는 8.8억의 최저가를 기록하였고 지금은 약 11억 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수도권 교통망 세 번째 GTX C입니다. GTX C의 경우 양주 덕정을 시작으로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왕십리를 지나 강남, 양재, 과천, 인덕원, 군포, 의왕, 수원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GTX C 노선의 경우 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의 경우 2029년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해당 노선이 완공될 경우 수원역에서 강남까지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GTX C 노선에 호재를 누렸던 단지들 중에 인덕원역 일대의 단지들이 있는데요. 해당 단지들의 상승 거래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덕원 푸르지오 에센트로 34평의 경우 21년 6월에 16억에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23년 1월에는 9억 8천 내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11억 원대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수도권 교통호재 네 번째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의 경우 여의도에서 시작으로 영등포, 구디를 지나 광명역까지 이어지고 광명역에서부터는 시흥 안산 방향으로 Y자 분기되는 노선입니다. 안산 쪽에서 분기된 노선에서는 목감, 중앙, 호수, 한양대역으로 가며 시흥 쪽에서 분기되는 노선은 월판선, 서해선을 공용으로 하여 시흥시청, 능곡, 선부, 초지를 지나 화성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5년 4월에 개통 예정이므로
개통까지 2년도 안 남았으며 급행을 탈 경우 안산 한양대역에서 주요 일자리인 여의도까지 25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안산선에 호재를 받는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들은 주로 안산중앙역 신축이나 선부역 구축 투자를 눈여겨보실 것 같습니다. 선부역 인근 군자 주공의 경우 9에서 10단지, 11에서 12단지 각각 통합 재건축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선부역 주변의 경우 제가 추후에 인장을 통해 정확한 매물 정보와 분위기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수도권 교통호재 5번째, 월곶 판교선입니다. 월판선은 성남의 판교에서 시흥의 월곶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인데요. 표준 속도가 70km 수준이며 급행 열차의 경우 시속 100km로 보통 지하철 시속이 40에서 50km인 점을 봤을 때 굉장히 빠른 노선입니다. 무엇보다 월판선은 경기도와 강릉을 잇는 경강선의 일부인데요. 월판선이 개통될 경우 인천 송도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전철을 통해 가로지를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노선은 21년 4월을 시작으로 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신안산선과 월곶 판교선, 이 두 개의 노선을 호재로 누리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광명역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교통 요충지지만 향후 수도권 서남부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광명역의 주요 단지 중 하나로 광명역 센트럴 자이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광명역 센트럴 자이 35평의 경우 20년 11월에 14.7억의 최고가 기록 후 23년 1월에는 9.6억까지 약 5억 원 하락했는데요. 최근엔 11억 원의 거래가 되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수도권 교통호재 6번째, 서해선입니다. 기존 서해선은 안산에서 부천 소사까지 운영을 하였지만 23년 6월 대곡 소사 노선이 연장되면서 부천 종합운동장, 김포공항, 대곡, 일산까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지하철 교통이 다소 불편했던 시흥시에서 이번 서해선이 연장이 되면서 김포공항역에서 5호선, 9호선으로 마곡 업무지구와 여의도 업무지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7호선을 환승해 강남까지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또 소사에서는 1호선을 환승하여 가산 디지털 단지로도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향후 교통을 봤을 때 입지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호재를 누리는 곳 중 하나가 일산 백마역, 곡산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산역, 풍산역, 백마역, 곡산역, 능곡역 등에서 이제 서해선을 통해 일산 교통의 중심지인 대곡역이나 일자리 마곡지구, 여의도 업무지구로 더 잦은 배차 간격의 서해선을 통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수도권 교통호재 7번째, 인동선입니다. 동탄 인덕원선으로 불리는 인동선은 인덕원역을 시작으로 안양, 의왕, 수원을 지나 화성 동탄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26년 개통을 목표로 하여 21년 4월에 착공을 했으며 제가 생각할 땐 이 노선의 최대 장점은 개통 시 환승을 통해 GTX-A, GTX-C 신분당선 이용이 용이해졌다는 점입니다. 안양 농수산물시장역, 호계사거리역, 오전역 등에서 인덕원역까지 올라가 GTX-C를 통해 강남까지 접근이 빨라질 것이며 장안구청이나 북수원 쪽에서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신분당선을 통해 양질의 업무지구인 판교, 강남까지 접근이 용이해진 게 된 점입니다. 그리고 1동탄, 능동역, 반송역에서도 동탄역까지 이동하여 GTX-A를 타고 판교,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인동선을 통해 교통이 개선될 곳 중 하나로 말씀드린 1동탄, 시범 한빛마을, 동탄아이파크 최근 실거래가 내역입니다. 21년 8월에 9.8억의 최고가를 기록한 뒤 22년 11월엔 5.9억의 최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최근에는 직거래 매물을 제외하면 6억 원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수도권 교통호재 8번째는 신분당선 연장입니다. 신분당선은 현재 강남에서 양재를 지나 판교, 정자, 미금, 수지군청을 거쳐 광교까지 이동하는 대한민국 양질의 일자리를 지나는 노선인데요. 국도교통부가 고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살펴보면 서남부 연장 노선으로 광교, 호매실, 봉단까지 연장을 하고 서울 1단계 연장 노선은 강남 신사까지 연장을 하고 2단계 연장은 신사에서 용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의 수혜지 중 하나로 호매실역이 신설되는 인근 단지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호매실 호반 베루디움 더 센트럴 33평의 경우 21년 7월에 8.8억의 신고가를 기록한 뒤 22년 11월엔 6.2억에 매수가 되었으며 지금도 6억 중후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수도권 교통호재
9번째, 위례신사선입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가락시장역, 항여울역, 삼성역, 봉은사역, 청담, 신사를 지나는 노선인데요. 각 정거장마다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등으로 환승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개통 시 굉장히 편리해질 노선입니다. 현재 위례도 교통이 엄청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이 노선이 개통될 경우 교통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개선이 됩니다. 개통 목표는 2027년도이지만 조금 미뤄져서 2028년도에 개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눈여겨봐야 할 수도권 교통호재 마지막 10번째는 8호선 별내 연장입니다. 8호선 별내 연장은 암사역에서 선사역, 토평역, 구리, 다산, 별내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24년 9월에 개통 예정이며 이 노선을 통해 구리, 남양주 분들의 지하철 교통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다산 신도시의 경우 매우 좋은 입지인데 지하철 이용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 노선을 통해 잠실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고 2호선, 5호선, 9호선을 통해 환승할 수 있는 노선이 됩니다. 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통해 8호선 종점역인 별내역과 4호선 연장역 중 하나인 별가람역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호선 판교 연장의 경우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한데요. 8호선 판교 연장은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호선 연장으로 수혜를 보는 곳 중 하나는 다산 신도시. 한번 다산 신도시 단지의 움직임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산 2편의 세상 자이 34평의 경우 21년 10월 10.4억의 최고가를 거래한 이후 23년 1월에는 6.9억에 거래가 되면서 약 3.5억이 하락했는데요. 최근에는 빠르게 분위기 반전에 나서며 8억 초중반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여겨봐야 할 수도권 교통호재 중 GTX, 신안산선, 월곡판교선 등 여러가지 노선에 호재를 받는 단지의 실거래가와 진행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를 못한 노선들이 많이 있지만 추후에 업데이트되는 소식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수도권 교통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개해드린 단지들 중 일부는 직접 방문해서 더 구체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부동산 재테크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